네, 대외 악재에 또다시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질 때마다 국내 금융시장이 더 요동치고 있는 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자, 올해 들어서 우리 금융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게 몇 번째죠? 크게 보면 올해 들어 이제 세 차례 정도 코스피가 급락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급락장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나타났었는데요. 당시에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자 코스피가 이를 악재로 반영하면서 당시 약 2주 정도를 따져보면 코스피 지수가 9% 하락했습니다. 2,600포인트에 근접했던 지수가 2,360선까지 떨어졌고요. 두 번째 급락장은 6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이때는 또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가 세계 증시를 강타했던 때였습니다. 이때 코스피는 8.5% 정도 하락하면서 지수가 2,25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급락세를 꼽을 수 있는데요. 9월 말부터, 그러니까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봤었을 때 10% 넘게 떨어지면서 현재 2,100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미국 금리 인상 등이 악재로 겹친 탓입니다. 네, 신흥국 증시 모두 이런 악재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독 우리 금융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죠? 앞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한계, 즉 펀더멘털의 취약성을 이유로 꼽습니다. 예. 신흥국 증시 전체로 비교했을 때 코스피가 더 하락폭이 크기 시작했던 그 시기를 따져본다면 6월 말 정도부터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이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 기조하에 미중 무역 분쟁 등이 증시에 본격적으로 악재로 작용했던 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무역 분쟁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지수 흐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가령 오전장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돼서 지수가 올라가다고 하더라도 오후장 들어서 중국 증시 하락에 동조화돼서 빠져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송 기자, 일각에서는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자금 이탈 우려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를 따져보니까요. 2조 7,6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연말까지 더 이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탈의 원인을 단순히 금리 격차로만 볼 수 없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고요. 복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 우려, 여기에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매도 심리에 겹악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안에 심리적 지지선인 코스피 2000선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대외 변수에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요즘 이 시장 참여자들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국제 뉴스를 빠뜨리지 않고 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